안녕하세요. 건강대박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혹시 나이가 들수록 뭘 먹어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많이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꼭 챙겨 먹어야 할 10가지 음식을 콕 찍어서 알려드릴게요. 사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음식 중에는 우리 몸에 진짜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오늘 제가 그 오해를 확 풀어드리고 정말 보약 같은 음식들만 쏙쏙 골라서 알려드릴게요. 이 방송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뭘 드셔야 할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음식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등푸른 생선, 흔히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생선들을 말하는데요.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비밀은 바로 오메가3 지방산에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필수 지방산이에요. 그런데 이게 부족하면 혈관 건강이 나빠지고 심장병 위험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일주일에 최소 2번 이상 등푸른 생선을 먹으라고 권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메가3 지방산이 혈액 속의 중성지방을 낮춰주고 혈액이 끈적해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죠. 제 주변에도 등푸른 생선덕을 톡톡히 본 분들이 많아요. 박할머니는 고혈압 때문에 늘 걱정이 많으셨는데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고등어를 구워 드신 후로 혈압이 많이 안정됐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대요. 혹시 생선 비린내 때문에 먹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걱정 마세요. 생강이나 레몬즙을 살짝 뿌려주면 비린내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오븐에 구워 먹거나 찜으로 해먹어도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견과류입니다. 견과류, 그냥 심심풀이 땅콩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견과류는 우리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과 미네랄, 비타민이 듬뿍 들어있는 영양 창고 같은 존재예요. 특히 아몬드, 호두, 땅콩 같은 견과류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 연구팀에서 12만 명을 대상으로 30년간 추적 연구를 했는데요.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심장병 발병 위험이 훨씬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견과류는 뇌 건강에도 아주 좋아요. 호두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는 어르신들에게도 아주 좋은 식품이죠. 제 남편도 얼마 전부터 호두를 매일 챙겨 먹고 있는데 확실히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깜빡깜빡 잊어버리던 것도 이제는 잘 기억한다고 자랑합니다.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하루에 한 줌 정도, 약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볶은 견과류보다는 생견과류가 더 좋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다음은 세 번째 음식입니다. 바로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보기만 해도 상큼한 베리류. 이 작은 과일들이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지 아시나요? 베리류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는 노화의 주범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베리류를 꾸준히 섭취하면 노화를 늦추고 각종 질병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눈 건강에 아주 좋다고 알려져 있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현대인들에게는 필수적인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눈이 침침할 때 블루베리를 자주 먹는데요. 확실히 눈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베리류는 맛도 좋아서 그냥 먹어도 맛있고 요거트나 샐러드에 넣어 먹어도 아주 좋습니다. 베리류는 냉동 보관해도 영양소 파괴가 적다고 합니다. 제철에 많이 사서 냉동해 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먹으면 좋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녹색 잎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녹색 잎채소는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천연 종합 비타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뼈 건강에 중요한 비타민 K와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녹색 잎채소를 꾸준히 섭취하면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시력 감퇴를 늦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섬유질이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도 아주 좋아요. 제 어머니는 평소에 채소를 잘 안 드셨는데 얼마 전부터 매일 아침 녹즙을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변비도 없어지고
피부도 훨씬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다들 젊어졌다고 칭찬하신대요. 녹색 잎채소는 깨끗하게 씻어서 드셔야 합니다. 잔류농약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궈주세요. 그리고 살짝 데쳐서 먹으면 영양소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5번째 음식은 바로 콩입니다. 콩은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불릴 정도로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특히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이소플라본이 풍부해서 갱년기 여성들에게 아주 좋아요. 이소플라본은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콩에는 섬유질도 풍부해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당뇨병 환자들에게도 아주 좋은 식품이죠. 저도 콩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콩밥, 두부, 된장찌개, 콩으로 만든 음식은 다 맛있어요. 특히 검은 콩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서 젊음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콩은 삶아서 그냥 먹어도 맛있고 볶아서 간식으로 먹어도 좋습니다. 두부나 된장찌개처럼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도 있어요. 콩을 꾸준히 섭취하면 건강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음식을 알아봤는데요. 정말 놀라운 효능들이 많았죠. 꾸준히 챙겨 드시면 분명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건강정보 많이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6번째 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빨간색이 매력적인 채소죠. 그런데 이 빨간색에는 아주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물질인데요. 라이코펜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토마토는 전립선암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팀에서 47,000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12년간 추적 연구를 했는데요.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한 남성들이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훨씬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마토는 피부 미용에도 아주 좋아요. 라이코펜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켜줍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가 촉촉하고 탄력 있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토마토를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매일 아침 토마토 주스를 만들어 마시는데 피부가 정말 꿀피부예요. 나이가 40대인데도 20대 피부처럼 탱탱하고 촉촉합니다. 토마토는 익혀서 먹는 것이 영양소 흡수율을 높이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아 먹거나 토마토 소스를 만들어 먹으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7번째 음식은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은 특유의 강한 향이 특징이죠. 이 향은 알리신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알리신은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해서 감기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마늘은 예로부터 천연 항생제라고 불릴 정도로 효능이 뛰어난 식품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마늘이 암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 할머니는 감기에 걸리실 때마다 마늘을 구워 드셨는데요. 신기하게도 금방 감기가 나으셨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그게 정말 신기했어요. 마늘은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생마늘보다는 익힌 마늘을 드시는 것이 좋고 과다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8번째 음식은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는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채소죠.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퀘르세틴은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파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식품이죠. 양파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양파를 정말 많이 먹는데요. 볶음 요리, 국, 찌개 어디에 넣어도 맛있잖아요. 특히 양파 껍질에는 퀘르세틴이 더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양파 껍질을 말려서 차로 끓여 마시면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해요. 양파는 썰어서 냉장고에 잠시 넣어두면 매운맛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익혀서 먹으면 단맛이 더 강해져서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9번째 음식은 바로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요구르트. 발효식품은 우리 몸에 좋은 유산균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유산균은 장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장 건강은 우리 몸 전체 건강과 직결됩니다. 장이 건강해야
영양소 흡수도 잘 되고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장 건강을 지키고 각종 질병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김치를 직접 담가 드셨는데요. 덕분에 장이 정말 건강하십니다.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도 소화도 잘 시키시고 잔병치레도 거의 안 하세요. 발효식품은 짜거나 매운 경우가 많으니 과다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염 발효식품을 선택하거나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음식입니다. 바로 물입니다. 물은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은 혈액순환을 돕고 노폐물을 배출하며 체온을 유지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변비, 두통, 피로감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최소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물을 정말 열심히 마시려고 노력하는데요.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마시고 운동할 때도 꼭 챙겨 마십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니 피부도 촉촉해지고 몸도 가벼워지는 느낌이에요. 물 대신 탄산음료나 커피를 마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탄산음료는 당분이 너무 많고 커피는 이뇨작용을 촉진시켜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맹물이나 보리차, 옥수수차 등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꼭 챙겨 먹어야 할 10가지 음식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등푸른 생선, 견과류, 베리류, 녹색 잎채소, 콩, 토마토, 마늘, 양파, 발효식품, 그리고 물까지 정말 다양하고 우리 몸에 좋은 음식들이 많았죠? 혹시 나는 이 중에서 뭘 먼저 먹어야 할까? 고민되시는 분들 계신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음식들을 한꺼번에 다 챙겨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챙겨 먹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좋아하는 음식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섭취량을 늘려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식습관을 바꾸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챙겨 먹어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걷기, 조깅, 스트레칭 등 가벼운 운동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제 주변에도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정말 활기차고 건강하게 생활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첫 번째, 식단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먹는 음식을 기록하는 식단 일기를 쓰면 어떤 음식을 얼마나 먹고 있는지,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식단 일기를 바탕으로 부족한 영양소를 채울 수 있는 음식을 더 챙겨 먹고 불필요한 음식은 줄일 수 있습니다. 식단 일기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도 좋고 수첩에 직접 써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제 친구는 식단 일기를 쓰면서 자신이 평소에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섭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 후로 밥량을 줄이고 채소 섭취량을 늘렸더니 체중 감량에도 성공했다고 해요. 두 번째, 장보기 목록을 활용하세요. 마트에 가기 전에 미리 장보기 목록을 작성하면 충동적인 구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10가지 음식들을 중심으로 장보기 목록을 작성하고 목록에 없는 음식은 최대한 사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장보기 목록을 작성할 때는 제철 과일이나 채소를 포함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제철 과일과 채소는 영양가가 높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이죠. 저도 항상 장보기 목록을 작성하는데요. 덕분에 불필요한 지출도 줄이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더 많이 챙겨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세 번째, 요리하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직접 요리를 하면 어떤 재료를 얼마나 넣는지 조절할 수 있어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10가지 음식을 활용해서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 보세요. 요리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간단한 레시피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인터넷이나 요리책을 참고해서 쉽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보세요. 제 딸은 요리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저에게 맛있는 요리를 많이 해줘서 정말 행복합니다. 덕분에 저도 건강한 식단을 유지할 수 있게 됐어요. 네 번째, 가족과 함께 식사하세요. 혼자 밥을 먹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식사하면 더욱 즐겁게 식사를 할 수 있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식단을 짜고 요리를 하고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일주일에 최소 3번 이상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서로의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더욱 돈독해지는 것 같아요. 5번째, 외식은 최대한 자제하세요. 외식은 칼로리가 높고 나트륨이나 설탕 함량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외식을 자주 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외식을 해야 한다면 건강한 메뉴를 선택하고 과식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샐러드나 채소 위주의 메뉴를 선택하거나 밥량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외식을 정말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건강을 생각해서 외식 횟수를 많이 줄였습니다. 대신 집에서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6번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의사선생님과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건강관리법을 실천하세요. 건강검진은 질병 예방뿐만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도 아주 중요합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을 개선하면 더욱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데요. 덕분에 건강 상태를 꾸준히 관리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검진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실천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어떠세요?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기셨나요?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혹시 나는 혼자서는 도저히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걱정 마세요. 혼자서 하기 힘들다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실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면 더욱 즐겁게 건강관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영양사나 트레이너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식단과 운동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몇 가지 추가적인 팁을 더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소화불량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음악 감상, 독서, 명상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활용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저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느낌이에요. 두 번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수면은 우리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피로가 누적되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7에서 8시간 정도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고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을 자제하세요. 저는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매일 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아로마 오일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잠도 잘 오고 다음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세 번째,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세요. 긍정적인 마음은 건강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지고 면역력이 강화되며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매사에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웃음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저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해결책이 보이고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금연과 절주는 필수입니다. 흡연과 과음은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흡연은 폐암, 심혈관 질환, 뇌졸중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고 과음은 간 질환, 위장 질환, 뇌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금연과 절주는 필수입니다. 담배를 끊고 술은 적당히 마시거나 아예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담배를 피웠었는데 건강을 생각해서 담배를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담배 생각이 전혀 나지 않아요. 담배를 끊으니 몸도 마음도 훨씬 건강해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정기적인 사회활동을 하세요. 사회활동은 외로움을 해소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동호회 활동, 봉사활동, 종교활동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사회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도 동네 주민들과 함께 등산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산에 오르면서 건강도 챙기고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6번째,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과거의 아픔이나 후회에 얽매여 있으면 현재를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세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버리세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과거에 힘들었던 일들을 잊으려고 노력합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현재를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네요. 10가지 음식부터 실천 방법, 그리고 추가적인 팁까지 이 모든 정보들을 잘 활용하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나는 지금부터라도 건강관리를 시작할 수 있을까? 걱정되시는 분들 계신가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관리는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꾸준히 해야 하는 숙제입니다. 힘들 때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친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면 더욱 즐겁게 건강관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몇 가지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 오해. 비싼 건강보조식품을 먹어야 건강해진다? 많은 분들이 비싼 건강보조식품을 먹어야 건강해진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은 말 그대로 보조적인 역할만 할 뿐, 건강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단과 꾸준한 운동입니다. 건강보조식품에 의존하기보다는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저는 건강보조식품을 거의 먹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알려드린 10가지 음식을 꾸준히 챙겨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 덕분인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아프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아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건강관리를 꾸준히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제 할머니는 90세가 넘으셨는데도 아직 정정하십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고 식사도 골고루 잘 드십니다. 할머니를 보면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 운동은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다. 운동은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운동은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중요합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근력 강화, 균형 감각 향상, 골다공증 예방 등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 스트레칭, 요가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저도 처음에는 운동하는 것이 힘들었는데요. 꾸준히 하다 보니 이제는 운동을 안 하면 몸이 찌뿌둥하고 불편합니다. 운동은 정말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네 번째 오해. 채소는 맛이 없어서 안 먹는다? 채소는 맛이 없어서 안 먹는다는 분들도 계신데요. 채소는 다양한 방법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샐러드, 볶음 요리, 국, 찌개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여 채소를 섭취하세요. 그리고 제철 채소를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철 채소는 영양가가 높고 맛도 좋기 때문이죠. 저도 예전에는 채소를 잘 안 먹었는데요. 요즘에는 채소의 맛을 알게 되면서 즐겨 먹고 있습니다. 특히 샐러드는 정말 맛있어요. 다섯 번째 오해.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혈액 속 나트륨 농도를 낮춰
전아투륨 혈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운동을 하거나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물을 더 많이 마셔야 합니다. 저도 물을 적당히 마시려고 노력합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몸이 붓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건강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 관리를 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꼭 챙겨 먹어야 할 10가지 음식부터 실천 방법, 추가적인 팁, 그리고 오해와 진실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을 잘 기억하시고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오늘 방송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더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건강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통해 건강을 챙기면서 동시에 삶의 즐거움도 느끼시길 바랍니다.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해먹고 운동도 함께 하면서 더욱 행복한 시간을 보내세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많이 알려드릴 테니 건강대박 채널 구독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세요.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지금까지 건강대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